반갑습니다. PSLab의 송희식입니다. 탐색적 자료 분석의 제3강 EDA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요. 본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에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그 즉시 정보를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우선 탐색적 자료 분석은 영문으로 Exploratory Data Analysis죠. 이제 줄여서 EDA 이렇게 부른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 줄인 표현인 EDA를 자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4가지 특징은요. 1977년도에 존 튜키 교수에 의해서 최초의 서적인 Exploratory Data Analysis가 발간됐다고 그랬죠. 그 뒤에 6년이 지나서 1983년도에 데이비드 캐스터 호글린이 역시 이제 그의 저서에서요. EDA를 4가지로 좀 압축을 했어요. 특징을. 그게 이제 4themes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특징이 R로 시작합니다. 그래서 4Rs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. 우리말로는 4가지 주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4가지 주제는 이제 저항성, 잔차, 재표현, 현시성입니다. 저항성은 이 강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EDA는 전체에서 이제 부분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이런 접근법을 얘기해요. 그래서 어떤 세세한 어떤 특징적인 값들보다는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 전체를 좀 아우르는 이런 거 대변할 수 있는 값들이 좀 필요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이상점이나 결측치, 입력 오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값들이 필요한 거죠. 그런 것은 이제 그 저항성이라고 합니다. 잔차는 수집된 데이터하고 기준값하고의 차이를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것이 크다는 얘기는 그 변동성이 큰 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. 또는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잔차 분석을 통해서 모델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죠. 재표현은 데이터의 어떤 단위가 틀리거나요. 아니면 값들이 서로 큰 차이가 나요. 분으로 수집하거나 일 단위로 수집하거나 아니면 뭐 서로 다른 어떤 매트릭에 의해서 표현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분석하게 될 때 서로 간섭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값들을 좀 표준화시키거나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전환을 시켜서 분석하는 접근법, 이걸 재표현이라고 합니다. 또 현시성은 이제 디스플레이 또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. 즉 시각화죠. 전체에서 부분으로 들어가는 이런 분석적 접근을 취하기 때문에 시각화,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그 시각화 툴들이 좀 많이 발전된 것이 바로 그 EDA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각각에 대해서 좀 부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저항성입니다. 저항성을 좀 높이는 방법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대표값을 우리가 1군의 데이터가 수집이 됐을 때 그 대표값을 우리가 써야 된다. 그러면 중앙값, 중위수를 쓰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. 왜냐하면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. 또는 흩어짐의 정도인 3포드를 결정할 때는 중위수가 포함된 관련된 4분위 간 범위 이런 것들을 쓰면은 좀 극단값들에 휘둘리지 않고 전체 데이터를 좀 대변할 수 있는, 해석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특히 이제 확증적 자료 분석의 제2강 대표값하고요 3강 3포도를 보시면 이런 산술평균 중위수 4분위 간 범위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해당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또 확증적 자료 분석에서는 중위수보다는 이제 산술평균을 자주 쓰죠. 이것은 중위수보다는 표준 오차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결정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. 표준 오차라고 하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그 표본들로 이루어진 분포의 표준 편차를 얘기를 해요. 좀 어렵죠? 자세한 내용은 확증적 자료 분석의 그 2번째 기본 원리인 중심극한 정리의 설명하는 동영상에서 뭐 자세히 좀 다루고 있습니다. 또 저항성을 높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트림드 스태티스틱스를 사용하는 거예요. 이 한 예가 확증적 자료 분석의 제2강 대표값에서 설명드렸던 트림민, 절사평균을 얘기합니다. 즉 너무 작은 값, 너무 큰 값을 잘라내고 그 가운데 값들로 남아있는 값들로 산술평균을 구해서 쓰는 거죠. 뭐 이런 것도 저항성을 높이는 한 방법이고요. 또는 이상점들을 아예 제거하는 거죠. 특이값들. 뭐 그 전에는 왜 이것이 이상점인지 그 기준이 좀 필요하겠죠. 이런 식으로 저항성을 높이는 방식들을 우리가 강구를 해서 분석에 들어가면 바로 그 EDA의 한 특징이 되겠습니다. 그래도 와 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예를 갖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. 자, 이와 같은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가정하고요. 자,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해놨습니다. 우리가 이 자료로부터 대표값을 구한다 그러면 자, 그 중에 하나인 산술평균이다 그러면 전부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죠. 또 중앙값이라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번째
지금은 15개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가운데인 19가 되겠습니다. 8번째 데이터. 또는 최빈값, 빈도가 제일 높은 7이 되겠죠. 절사평균은 15개니까 5%를 곱해서요. 반을 하면 이제 1이 나옵니다. 그래서 3과 41을 떼어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산술평균은 19.54가 되겠습니다. 자,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일반화된 표현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면요. 산술평균은 자, 마지막 41이 임의의 값이다, x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럼 나머지를 합을 구하고 그죠? 257 그리고 15로 나눠주면 15분의 1 x가 되겠죠. 임의의 값에 대해서는. 그럼 임의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올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은 만약에 16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x가 즉 요 안으로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16이 정 가운데 값이 되니까 중앙값은 16이 되겠죠. 16을 초과하고 19 사이에 요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그 x가 정 가운데 값이니까 그것이 중앙값이 됩니다. 19를 초과하면 그러면 요 이후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때는 역시 뭐 19가 정 가운데 값이 되죠. 중앙값은 19가 됩니다. 최빈값은 여전히 7이고요. 만약에 34가 지금 2개 있으니까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면 x가 34가 되면 7과 34가 최빈값 2개가 되겠네요. 절사평균은 만약에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역시 그 값이 쳐지고 요것이 쳐지니까 나머지의 평균은 16.923이 되고요. 3을 초과해서 37 사이에 들어오면 요 안에 요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그 안에 있는 값들이 평균이니까 왜냐면 요 끝에 값들을 이제 쳐내고 안에 있는 값들이 평균이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. 또 x가 37을 초과하면 그때는 요 뭐 그 값을 쳐낸 다음에 나머지 갖고 산술평균이니까 19.538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때 산술평균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범위를 갖게 되고 중앙값은 이제 16부터 19까지 범위를 갖게 됩니다. 절사평균 역시도 이제 16.9에서 뭐 19.538 이런 어떤 정도의 범위를 갖게 되죠. 그러니까 가장 그 극단값 이상점에 영향을 덜 받는 최소화된 대표값은 뭐 중앙값이다.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. 뭐 절사평균도 해당이 되겠죠, 물론. 그래서 EDA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극단값에 영향을 덜 받는 즉 저항성이 큰 메디안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잔차입니다. 잔차는 예를 들면 우리가 수집된 데이터가 있고 메디안이 19죠. 그래서 메디안을 갖고 다 빼요. 기준값을 갖고 다 뺄 경우에 그 값이 만약에 이것이 어떤 하나의 특징이 있는 값을 수집한 거예요. 그럼 이론적으로 다 같아야 된단 말이죠. 그런데 이런 그 기준이 되는 값에서 차이가 큰 이런 그 절대값이 큰 이런 그 변동성이 큰 값들에 대해서는 뭐가 좀 이상하다.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이런 쪽의 의사결정 판단할 때 활용을 하거나 또는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귀 분석 등에서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할 때 활용을 하죠. 네, 이 부분은 확신적 자료 분석의 회귀 분석 10강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거기서 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이제 재표현이죠. 재표현은 서로 어떤 기준이 좀 상이해요. 값들이 좀 상이해. 또는 단위가 틀려요. 그럼 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 혼란이 야기되거나 아니면 뭐 간섭을 일으켜서 우리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줍니다.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하나의 어떤 그 적합한 값을 변환시켜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재표현이라고 합니다. 예를 들겠습니다. 자, 이와 같은 일군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가정을 하죠. 이것은 이제 한 줄짜리입니다. 전부 같은 내용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걸로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. 이것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어떤 대칭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이런 데이터가 이루어진단 말이죠. 자,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이것은 원래 정규분포고 우리가 정규분포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식의 어떤 전환 방식이 이제 필요한가? 자, 그런 관점에서 보시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데이터를 만약에 루트를 씌워요. 이 값 하나하나를 전부 루트를 씌웁니다. 그러면 100이라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? 루트 씌우면 10으로 되겠죠. 그 다음에 뭐 10이라는 데이터는 3.16 즉 영향을 덜 받죠. 루트를 씌우면 1이라고 하는 값은 그냥 1이에요.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면 큰 값은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분포가 양쪽 어떤 그 균형을 이루는 이런 그 정규분포로 전환이 되죠. 이런 식으로 값들을 변환시킨다든가 뭐 또는 데이터를 이제 표준화하는 방식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
표준 편차 평균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시키면 예를 들면 15다. 그럼 여기도 15란 말이죠. 그럼 여기서 15라는 값은 변화를 시키면 1.634. 여기서 변화를 시키면 0.173. 아, 그러니까 이쪽 군에 있는 값이요. 동일한 공간상에서 비교했을 땐 더 큰 값이다. 15가. 수치상으로는 15, 15 똑같지만 네, 우리가 이제 그 표준화를 시키면 데이터 1에 있는 15가 더 큰 값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식의 어떤 상대적 비교가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분포에서 쓰이는 이런 박스가스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그 데이터의 그 정규화, 표준화 이런 방식들이 우리가 수입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EDA 할 때 유용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. 이것이 이제 재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현실성입니다. 현실성은 이제 시각화라고 그랬죠. 그래서 시각화 툴은 뭐 정해진 것은 뭐 없습니다. 뭐 이런 거 기본적인 분류는 있습니다. 단지 있을 뿐이고 어떤 상황에 맞는 어떤 툴을 써서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EDA 특징을 잘 살린 거다.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. 뭐 수지 데이터에서 이제 계량형과 개수형으로 나눠서 이런 형태의 시각화 기법들, 또 이런 시각화 기법들,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다. 뭐 이 정도로만 알고요. 이후에 그 과정을 좀 진행하면서 필요한 데이터에 필요한 해석에 유용한 그런 기법들은 별도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EDA에서 쓰이는 4가지 특징,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 이제 4강부터는 일별량 자료에 대한 EDA적 접근을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